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길 잃은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다. 그렇지 않아도 얇은 지갑을 바라볼 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짜증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당신의 부채도 동시에 늘어났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일까?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말은 이제 별 충격도 주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는 날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는 절대로 쉽게 호전될 수가 없다.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좌절할 만한 일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행복을 원하는데 왜 정작 세상은 우울하고 피곤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유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내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다. 지난 2011년 9월 젊은 청년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낭과 텐트까지 준비한 그들은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시위는 그저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들의 시위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900여 개 도시, 전 세계 80여 개 나라, 1500여 개 도시에서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참여자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교수,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이들이 함께 외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의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이메뉴얼 월러스틴 예일대학교 석자 교수는 이 시위를 두고 현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근원적으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치솟은 임차 가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예산일이다.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013년 현재 평당 900만원까지 올랐다. 한 금융기관에서 20에서 50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39.6%.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30.3% 라고 답했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일부 좌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식 당시 자본주의는 길을 잃었다고 단정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의 지갑 속 돈과 통장, 당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당신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이 모든 것에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을 밝혀줄 불빛이 없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다. 이것이 그냥 상처만 생기고 마는 일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바로 그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경제 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내가 잘 모르니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줄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일까?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금융위기가 생겨나는지,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 힘겨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장정 속에서 기획 취재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은 돈이란 무엇인가, 왜 학교에서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약 1천여 권의 경제학 서적을 섭렵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인 자본주의를 취재해보기로 했다.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자본주의를 꽃피운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다. TV 속 영상으로만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던 내용들이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보완됐고 훨씬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돈에 관한 진실, 자본주의의 비밀을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자본주의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담당 PD 정지은